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료 행위로 산정하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수업 진행을 할게요. 우리 진료 행위로 산정 기준에는 기본 진료료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료, 그 다음에 방사선료, 투약료, 이항요법료, 마취료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 진료료 시작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기본 진료료는 진찰료부터 해서 기타 기본 진료료, 그 다음에 응급수가, 그 다음에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그리고 우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료 이런 것들이 쭉 기본 진료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양급여 명세서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우리 요 명세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 종별 가산율을 적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퍼센트가 달라지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기본 진료료라던가 그 다음에 입원료, 약재료, 치료 재료대 이런 것들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시험에도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가산, 저희가 이제 앞에 뒤에서 이제 계속 배우시겠고, 지난주에도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가정간호 같은 경우도 차등제 해가지고 가산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감산하기도 해요. 근데 이 가산 같은 경우는 나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진료과에 따라서 가산이 가능하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진찰료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받는 게 요 진찰료 때, 왜냐면 입원료 같은 경우 입원관리료, 의학관리료 이런 것들 받기 때문에 따로 있고요. 이제 진찰료는 이제 외래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할 경우에 처방전 발행하고 상관없이 산정하는 게 이 진찰료다. 그래서 이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를 합쳐서 진찰료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 진찰료 같은 경우는 환자가 초진 환자냐 재진 환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진찰료에서 가장 기본 이제 초진이신 분들은 155.57을 받게 되는데, 이 재진인 경우는 98.03.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환자 접수를 할 때 이 환자분이 초진이시냐 재진이시냐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의원급이냐 병원급 상급 종합병원이냐 과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점수 달라지는 거 확인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초진과 재진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가장 처음에 오신 분은 무조건 초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진은 구분하기가 쉬운데, 재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30일과 여기 30일과 9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병원을 이제 외래를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90일 안에 오시는 분들은 다 재진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가 종결된 후에 30일 이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초진이 되는 거죠. 아닌데 종결 후에 30일 이내에 다시 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재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무조건 30일이라고 하면 편할 텐데, 어떤 건 또 이제 90일 이내에는 또 재진, 또 어떤 거는 30일 지나면 초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진찰료를 한 번만 산정하는 게 있고 각각 산정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동일 의사가 이제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서 진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그 다음에 뭐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에서 2개 이상의 상병으로 각각 진료를 했다. 그러면은 진찰료는 2번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재를 자꾸 읽어보셔서 우리 반복을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서 읽어보시면 우리 공부할 때 또 그 아하라는 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인내하시면서 교재를 많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찰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진찰료는 외래 진찰료, 관리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 진찰료라고 한다. 그리고 초진과 재진으로 나뉘는데, 일단은 진찰료는 가-1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1회 처방이라든지 환자가 직접 내원 안 한 경우, 그러니까 1회 처방이라는 거는 의사가 환자분을 봤는데 물리치료를 오더를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일 오더를 냈어요. 5일 오더를 하루에 냈다. 그러면은 첫날에는 당연히 진찰료가 구분이 되는데, 그 이튿날, 그러니까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는 물리치료만,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지 않고 물리치료만 하게 되면은 총 진찰료의 50%만 산정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주사를 맞으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직접 오시기가 어렵다, 또는 환자가 특이사항이 없어서 환자 가족분이 오셔서 뭐 약을 처방을 해서 이제 그 외래 처방이 되겠죠. 원외 처방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50%만 산정할 수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잘못하면 무진료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가지고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가산을 할 때 시간대에 따라서 가산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평일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겠죠. 18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와서 진찰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응급실 이외에 이제 그런 와가지고 진찰을 하게 됐다, 또는 공휴일 같은 경우는 우리 임시 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임시 공휴일 같은 이제 아니면은 우리 이제 달력에 빨간 글씨 되어 있는 공휴일에 이제 의사가 처방하고 진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30% 가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24년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이 18시가 아니죠. 20시에서 그 다음날 07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심야인 경우에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진찰료, 이 진찰료는 초진, 재진 다 합쳐가지고 20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그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바뀌고 의료법 같은 것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진료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우리가 이제 초진료 산정하는 거, 재진료 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 내원했다라고 하면은 초진료, 그리고 전문 과목별로 처음 내원했다 그러면 그것도 초진료.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서 이 환자가 내과 외래를 계속 팔로우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넘어지셔가지고 뭐 발목을 삐어서 정형외과 오셨다 그러면은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는 거는 초진료로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재진료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90일 이내, 완치가 불분명한 90일 이내는 이제 재진료로 산정을 하는데, 완치가 불분명하더라도
90일이 지난 후에는 초진료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진찰료 금액은 의원급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해서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별 가산율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종별 가산율은 이제 그 모든 게 그 한 거에 행위 처치료에 따라서 퍼센트를 가산해 주는 거고, 얘는 상대가치 점수. 그래서 의원급부터 해가지고 상급 종합병원급까지 상대가치 점수가 다르다. 그래서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별 가산율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초진 환자 중에 신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환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과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앞에서 초진할 때 내과에 가셨다가 정형외과 오신 분, 그러니까 정형외과 오신 분은 초진 환자이지만 신환은 아니다. 그래서 신환 같은 경우는 이 진료과에 관계없이 병원에 처음 내원한,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환자가 생전 처음 오신 분들을 신환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찰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초진 진찰료와 이제 재진 진찰료가 있는데요. 이 초진 진찰료에서 가산하는 거 조금 잠깐 살펴보면, 자, 만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 반, 그 다음에 만 1세에서 만 6세 사이에는 이제 뭐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산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요 나이에 따라서 가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 코드에다가 첫 번째 자리에 만 1세 미만은 1, 그 다음에 요 나이 때는 6으로 기재를 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50%, 30%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인데 이 치과에서, 예, 치과 환자인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적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치과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요 9.03이 더 가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요 사람들을 치료했을 때 더 가산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는 와가지고 나는 지적 장애인이다, 나한테는 정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의 환자분들만 가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꼭 체킹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평일에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또는 휴일에는 30% 가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 가산할 때도 일일이 뭐 진료 시간이 뭐 18시 30분이었기 때문에 30% 가산한다, 이렇게 이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간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다가 1, 공휴일 같은 경우는 5로 기재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30% 가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질병 분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코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청구할 때도 요 코딩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산정 코드라든지 분류 코드 이런 것들은 자꾸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래 환자 진찰료에서 보시면은 여기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심야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시부터 그 다음날 07시에 진찰한 것 중에 요 기본 진찰료 같은 경우는 200% 가산한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4년부터 200% 가산을 하는데, 요 때는
코드 번호 두 번째 자리에다가 2라고 기재를 해주면 이제 200%가 가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09시부터 13시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전 타임이 되겠죠. 오전 타임에 진료를 했는데 의원급, 네, 병원급이나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런 건 안 되고요. 토요일 오전에 의원급에서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 진찰료의 30%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급이다 보니까 약간 뭐 병원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한 거에 대해서 가산을 해달라라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항상 정책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의원급에서 오전에 토요일 날 진찰한 거에 대해서 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 야간 차등 수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 자리에다가 2를 기재를 하면 이게 또 따로 가산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재진 진찰료, 네, 재진 진찰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앞에 초진보다는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 1세 미만이냐, 만 1세에서 6세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가산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재진도 마찬가지로 이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다가 코딩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재진도 치과는 똑같아요. 초진이든 재진이든 이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9.03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리에다가 9 기재해 주는 거 앞에 초진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진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0% 가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원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산이 된다. 토요일 같은 경우도 의원급은 제재는 똑같이 30% 가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정리한 것처럼 물리치료라든지 주사를 한 번, 그러니까 일시에, 그러니까 한 번에 처방을 받아가지고 진찰 행위 없이, 요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1회 처방을 했어요. 5일 동안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진찰 없이 매일매일 반복을 하면 50%, 여기 이제 그 점수가 이제 50%가 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환자분이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러 매일 주사를 맞으러 오셨는데 불안해서 의사 선생님 뵙고 가겠다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냥 진찰료가 이제 산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성질환이라던가 환자분이 직접 뭐 내원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 환자 가족이 내원해서 약제를 수령하거나 원해 처방을 이제 발급받으면, 우리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원해 처방이 안 되고 원내 처방이 돼요. 그래서 원내 처방으로 해가지고 약제를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애인이신데 뭐 1등급 장애인이셔가지고 거동이 불안하신, 약간 불안정하시고 한번 거동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신 만성질환자 대상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와서 할 때 소정 점수의 50%만 산정을 하는데, 요때는 산정 코드의 두 번째 자리에다가 9라고 기재를 한다. 네, 사실 지금 기본 진료료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계속 이제 검사료, 이학요법료 계속 나올 텐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 코드에 몇 번으로 기재한다 뭐 이것까지는 솔직히 좀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요 가산 점수가 몇 %인지는 요번 시간에 계속 이제 반복해 가지고 적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해 놓으시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됐을 때 이제 그 퍼센트, 가산 퍼센트, 감산 퍼센트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다 되시면 그 다음에 산정 코드를 좀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의사가 상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촉탁의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촉탁의라든지 협약된 의료기관 의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입소자들한테 여기 보시면 원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에서 여기 기본 진찰료는 제외하고 외래 관리료를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위탁된 이런 복지 시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진료했다라고 하더라도 외래 관리료만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 요때는 코드 두 번째 자리에다가 8로 기재를 해주시면 이제 외래 관리료가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이제 앞에서 진찰료의 50%만 산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찰료의 100%, 진찰료의 50%,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산 점수, 그래서 30%, 50%, 200% 이런 것들 이제 퍼센트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진찰료의 50%만 산정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 진찰료의 50%가 산정이 되는지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에 협의 진찰료라는 게 나오는데요. 협의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 진료 의료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여기 병원 종별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의원급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놨는데, 의원급 같은 경우 의원급에서 이제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과 진료시라든지 아니면 협의 진찰료, 그래서 컨설팅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는 한 달 30일에 한 번만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기본 진료료에 그 협의 진료료가 따로 있기는 하는데,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외래 같은 경우 의원급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30일에 한 번은 요 협의 진찰료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심사할 때 고려해야 될 거,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료한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너인데 진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제나 치료 재료 때는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검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구가 가능하냐? 네. 자, 보시면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을 하거나 투약하고 치료한 경우에는요, 의사가 진료한 거에 대해서는 약제나 치료 재료 때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질문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정답은 아니다. 검사료는 안 되고요. 약제나 치료 재료 때, 그래서 우리 실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다. 저희 그 교재 보시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추가로 진찰료가 발생되는 것들이 이제 표로 나와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기존 질환에 대해서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을 했다. 그러면 이때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검진 받으러 와서 뭐 처방전을 발급해 갖고 가시는, 그러니까 검진을 한 거하고 상관없이 기존 질환에 대해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100% 별도로 가능하냐, 요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일에,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희 병원 환자셨던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과 별도로 온 김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 처방약을 좀 갖고 가겠다라고 해서 의사한테 검진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는 자 보시면 진찰료의 50%만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검진 받으러 오셨을 때 의사 진찰을 받으시잖아요. 거기 플러스 50%가 가능한데, 이 일반 건강검진 했을 때 요 처방이라든지 우리 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세 번째 자리에다가 3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내역 구분 코드에 JT01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JT018 란에다가 해당 사유를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 구분 코드에 JT018 이렇게 쓰여 있고요. 특정 내역에다가 산정 사유, 진찰료를 50%를 산정한 요 산정 사유를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평문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평문으로 이제 기재를 하는데, 뭐 한글 100자 이내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분에 그냥 원의 처방전만 발급받았다. 그래서 당뇨약 처방전만 발급받았다. 그러면 코드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항요법용, 그래서 뭐 물리치료까지 받고 그 다음에 가셨다. 그러면은 코드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그 산정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코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청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 보시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건강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해서 진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원의 처방,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항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촬영까지 하고 갔대요. 그러면 이항요법, 그래서 A 원의 처방 받고, C 물리치료 받았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방사선 당춘 촬영 같은 거 했을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라고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가 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추가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나서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코드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구분 코드에는 JT018이 있고, 그 다음에 산정 사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딩에 따라 가지고 한 다음에 50%를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다 까지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환자분이 오늘 허리 통증이 있으신 거예요. 네, 허리 통증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 오셔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셨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가셨는데 왠지 좀 뭔가가 더 안 좋아. 그래서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추가로 조금 더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한의원에 또 가신 거예요. 예, 한의과에 가셔가지고 침 치료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의과, 정형외과에서도 청구를 했고, 한의과, 그래서 뭐 한의원에서도 청구를 각각 했는데 조정이 떴대요.
우리 이제 그 심사해가지고 청구를 하면은 공단에서 뭐 삭감, 뭐 조정, 뭐 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정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 사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같은 날 동일 상병, 그래서 같은 날 동일 날 이제 동일 상병 허리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2번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청구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치료된, 그러니까 첫 번째에 진료한 요 과에서는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로 중복 진료 처방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100% 전액 부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DUR 뭐 이런 것들, 우리 OCS 보시면 이제 뭐 DUR이라던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뭐 진료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이제 환자분 얘기하실 거잖아요. 아, 사실은 오늘 오전에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조금 더 침도 맞고 싶어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이 한의원에서는 그 급여 비용 청구를 하시면 안 되고 본인한테 직접 부담을 이거는 100% 본인 부담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본인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